네, 안녕하세요. 2021년 서울도시재생 정책 콘서트 3부 도시재생 비판을 비판하다의 사회를 맡은 암사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의 윤호준입니다. 저희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시작하고 이제 요 준비한 질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택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박학용입니다. 삼플로스 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이제 장위 지역에 참여했었고요. 계획과정 같이 하고 2016년부터 센터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암사 지역에서 2016년 말부터 2019년까지 3년여 정도 센터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주식회사 녹색친구들이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책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유리라고 합니다. 성수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를 했고요. 당시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신승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의 손경주 이사입니다. 저는 원래 서울대에서 도시설계 박사 수료하고 저희 출신 지역인 창신동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었고요. 저는 3+5 지역 중에 창신승인에서 2014년에 주민으로 처음 참여했다가 2015년부터 17년까지 창신승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저희 주민들과 함께 창신승인 도시재생 협동조합 우리나라 최초의 CRC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상임이사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협동조합 상사랑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맡고 있는 정형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상도동 주민협의체 일원으로서 참여를 했고요. 2016년부터는 상도 4동 현장지원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2018년까지 일을 하고 지금 이제 2019년부터는 협동조합 상사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정책 콘서트는 이제 서울에 있는 3+5 지역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서울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8개 지역이고요. 오늘 모신 분들은 방금 소개했다시피 창신승인, 상도 4동, 성수, 암사, 장위 5개 동에서 모셨고요.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리봉동과 신촌 그리고 해방촌은 참여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이야기들은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비판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이분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가장 먼저 참여했던 분들인 만큼 가장 똑똑하지 않더라도 가장 경험이 많다. 그래서 가장 경험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비판을 다시 비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만 읽겠습니다. 창신승인 도시재생 1,100억 원 집행내역 퍼즐 맞춰보니 곳곳 물음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손경주 이사님께서 먼저 발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우선은 1,100억 원이라는 것 자체가 팩트가 아니기도 하고요. 예산 집행 내역은 사실은 사실 저희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계속 어디에 쓰인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쓰인 돈은 200억이지요. 그래서 저희 사실 쓰인 비용들은 200억이고 그 외에 이제 추가됐다고 하는 예산들은 뭐냐면 원래 이제 재생사업 전부터 지역 소건 사업으로 구청장님 공약이었던 청소년 시설 확충 및 공공도서관, 지하주차장 건립이 한 300억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60년에서 50년 정도 된 노후화수관 정비가 200억이 좀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시재생으로 장학금을 줬다, 특혜를 줬다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밥도 안 먹이고 병원도 안 보내고 이렇게 골골하게 만들었던 그것들이 이미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도시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따로 투자가 되고 그러고서 도시재생 비용이 정말 83만 제곱미터나 되는 넓은 지역에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하면 6분의 1밖에 안 되는 200억이 투자가 돼서 그 비용들이 이제 일종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이음피음 봉지역사관이나 백남준 기념관 그 외에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들에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부 내역들은 다 공개가 됐는데 나중에 와서 또 공개하라고 막 그러시는데 저희 그 소식지 찾아보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화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재생 사업을 통틀어서 벽화는 한 군데
그렸고 그것도 되게 작은 벽에 이제 빈 벽에 하나 그려졌을 뿐이고 그 외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신 벽과 그 다음에 저희 재생사업과 상관없이 재생사업보다 먼저 그려준 벽화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뭐 2013년, 12년 한창 이화동 벽화 마을이 한창일 때 그때 그려준 벽화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벽화를 재생사업에서 그렸다라는 팩트가 아닌 내용들의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다 쓸 곳에 쓰였다. 그리고 그런 것들 이미 경보도 다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실제 이제 예산 자체가 1,100억이 아니라 이제 200억이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구청장님 공약으로 해서 뭐 기관 시설들이나 청소년 시설, 뭐 주차장, 뭐 수도관 공사 같은 데 쓰인 거지 실제 이제 재생사업비가 1,100억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벽화는 재생사업으로 한 거는 하나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된 건데 마치 재생사업에서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내역에 대한 거는 소식지에서 이제 계속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워낙 사업 구조가 사실 복잡하기도 해서 이제 제대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네. 약간 좀 결은 다르지만 이제 뭐 장위 또 도시재생 그 마중물 예산은 100억인데 실제로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많이 들어간 이유가 마중물 사업 100억을 가지고 결국 이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할 거냐 그 변화의 그 출발점 계기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100억 플러스 이제 알파인데 알파가 훨씬 크죠. 알파가 크면 클수록 저는 이 100억을 잘 썼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뭐 예를 들면 장위의 이제 메인 앵커 시설인 행복누림 그 복합센터는 공영주차장과 부모지원센터, 도서관, 그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같이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 한 70억 정도인데 뭐 100억 들여봐야 70억 하고 뭐 주변 일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도시재생 예산은 한 12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12억의 예산을 마중물 삼아서 70억 플러스 이후 주민들이 이제 그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70억을 썼는데 이게 아니라 도시재생 12억을 잘 활용해서 나머지 예산들을 적절하게 잘 끌고 와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 시설들을 좀 확충했다, 인프라를 확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얼마를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이미 행정이 투자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이미 민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이 훨씬 더 효율이 있고 이득이 있는 거죠. 사실 도시재생은 그렇게 행정의 투자를 마중물로 해서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인데 이미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성공한 재생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혹시 또 여기 요 1번 기사에 대해서 발언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기사만 봤을 때는 이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 주체 불명확성과 매년 어떤 부서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서울시 관계자가 아니어야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못한다고 주민분들도 정당하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은 알 수 있는 상황들인데 서울시 관계자가 이거를 알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민분들도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다 어떻게 아는지 다 알게 됐고 사업이 종료가 된 시점이잖아요. 3+5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수두룩하죠. 네. 사실 이제 행정의 예산이라는 게 쓰일 때 다 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서 막 쓰려고 해서 사실 막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기사다 이렇게 저도 보이긴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제 쓰인 거는 재생사업비와 함께 이제 활성화계획에 같이 담기게 되니까 따로 구분해야 되는데 자꾸 도시재생 지역에 하는 모든 걸 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도시재생 폐지, 뉴타운 반대파도 돌아섰다라는 기사입니다. 2021년 4월 18일 기사이고요. 혹시 요거에 대해서는 근데 원래 동네마다 뭐 재개발 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그 반대하고 이대로 있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재개발 원해가지고 뭐 좀 하다가 뭐 차라리 지금은 낫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리 재생을 뭐 했고
안정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있는 거고, 반대파를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에서도 보면 그 목소리가 좀 과잉 대표되는 게 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온한 일상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뭐 막 나서고 뭐 보도자료 내고 어디 시위하고 이러기 힘들거든요. 그냥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막 수십 년, 그러니까 십몇 년 싸워온 과정에 지긋지긋해가지고 이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을 같이 조명하지 않고 몇 사람 와가지고 이제 어떤 막 그 재개발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 그 현실에도 맞지 않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얘기를 마치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 왜 노후주택이 남아있느냐. 이건 당연히 노후주택을 차츰차츰 수리하고 바꿔가는 과정에 있죠.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계단이 많고 막 경사져 있느냐. 도시재생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경사를 다 없애고 평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계단과 보도를 정비해서 안전하게 편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보행로를 만들었고,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재생은 사실은 이런 오히려 허름한 노후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은 재개발하면 대부분 쫓겨납니다. 지금은 조합원 분양가 25평형 들어가려면 6억에서 7억 들어갑니다. 이 돈 낼 수 있는 주민들이 저희 중에 얼마나 계실까요? 저희 주민이 아닐 거예요, 거의 대부분. 기존에 허름한 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다 쫓아내는 정착이라는 게 너무 이미 10년 전에 증명이 됐는데, 이걸 다시 들고 와서 재개발을 한다, 이걸 통해서 주택을 늘린다, 전혀 주택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증명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비판, 그리고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지금 계속 도시재생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공정하게 토론도 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소모적인 논쟁들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대안들을 고민하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들을 감히 지금 서울시정에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그 비율이 줄어들 수 없죠. 새로 짓는 게 아니면 계속 노후된 거 아닙니까? 고친 거를 노후주택 비율에서 빼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노후도는 계속해서 유지돼야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자꾸 문제 삼는 건 굉장히 이상한, 어떻게 보면 산수 자체를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성수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사 제목은 북치고 장구친 도시재생 우수 사례, 상인 내몰리고 사업 폐지 요구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리 주임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성수 같은 경우는 재생 사업이 시작한 초기부터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자치구 차원에서도 이런 임대차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역기능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 방지 조례가 생기면서 그 일부 지역을 지속가능 발전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해당 구역들의 이제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이제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법제화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좀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에서 좀 비판하는 내용처럼 기존의 수제화 거리가 이제 카페 거리로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이제 기사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좀 산업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도시의 변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기존의 수제화 거리에서 이제 영업을 하시던 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셨지만 그 빈 공간에 새로운 카페라던가 공방들이 들어오면서 지역의 변화 과정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기사 본문 중에 보면 놀이터 하나, 건물 하나 지어놓고 도시재생 우수 사례라니 말이 되느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떤 놀이터인지 어떤 건물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놀이터나 건물이 그냥 그 물리적 공간 자체로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어떤 놀이터고 어떤 건물이고 지역의 어떤 요구와 필요들을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담는 게 조성이 됐고, 그게 이제 지역에 여러 가지 활력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떤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각 지역마다의 다 다른 색깔이 있고 특성이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고 그게 어떤 효과를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다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걸 다 단순 도식화시켜서 획일화된 기준으로 너무 성급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재개발하는데 10년, 15년씩 걸리는데 이제 도시재생 5년 지났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진행된 것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더 잘 사후 관리되고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 5년간의 과정만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뼈대까지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은 그것이야말로 지난 5년 동안 여러 가지 투입한 행정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되게 어리석은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은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놀이터가 있고 돌봄센터가 있고 청소년 문화공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없으면 떠나려고 하다가 그래도 아이 키울 만한 환경이 되면서 남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공간 하나만 놓고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이제 그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이 놀이터가 주민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이 키우는데 얼마나 필요한 공간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쭉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싹 삭제하고 에게 이거 하나? 뭐 이제 이럴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남는 이유가 그런 공간과 시설과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남고 정착하는 거예요. (2021년 9월 5일) 기사입니다. 이 수조원 쏟아붓고도 이제 슬럼화를 못 막은 도시재생이라는 주제입니다. 전체 사실 도시의 문제거나 아니면 나라 정체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도시재생의 핑계를 삼고 있는 거예요. 창신수님만 하더라도 그동안 리모델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검토를 했고 신축이나 소규모 정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도시재생만으로 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 탓을 할 게 아니라 그걸 풀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측과 뭐 주민이나 아니면 그런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뭐 건축법이면 건축법 또는 뭐 다른 뭐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된 뭐 그런 계획이면 그런 것들을 같이 조율하고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사실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아니면 시간이 아직은 좀 부족했거나 뭐 사실 소규모 정비도 2018년에 이제 제도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조금씩 탄생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로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지금 성급한 얘기인 거고요. 국가의 책임, 지방정부의 책임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생략하고 도시재생이 무슨 뭐 도깨비방망이 만병통치약 이런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한 게 없으니까 없애자. 이게 좀 그 모순된 얘기가 있는 거죠. 광역센터에서 이제 지금 조사했던 이 쇠퇴지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서울 저희 광역센터에서 작년 3+5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세태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사업 전후로 지역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역 내만 봤을 때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접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그 감소율이 많이 좀 낮은 걸로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재생이 지역의 세태 속도를 좀 느리게 하는 그런 좀 긍정의 영향을 줬다고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활동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서 사업의 방향이 자꾸 바뀌는 것보다 도시재생이라는 취지, 이 사업의 목적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작한 단계인 만큼 지금 씨앗을 뿌렸을 때 열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갈아엎어버리는 거는 그거야말로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이제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순환직으로 인해서. 근데 담당을 하셨던 이제 공무원분들도 이제 수도 없이 이제 바뀌는 걸 저도 많이 봐왔고요. 이제 그런적인 측면에서 담당을 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 한 명을 좀 둔다든지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전문 공무원분들이 있으면은 많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서로 알고 있는
만큼 또 큰 힘이 되는 것도 없거든요. 시는 지난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뀌어버려서 없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못한다라는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에 아마 이제 도시재생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이게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그 사안을 집중적으로 좀 해결을 해보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이게 어떤 뭐 기본법이나 좀 어떤 일반적인 상황으로 언젠가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도시재생 해왔던 지난 5, 6년간의 과정을 분석하면서 어떤 일반적인 도시관리 정책 또는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인 거죠. 이걸 순삭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잘 된 거, 잘 안 된 거. 잘 안 된 것도 욕할 게 아니라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지난 5, 6년간 우리는 확인을 해온 거고, 뭐 법과 제도 또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확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 게 해야 할 일이고, 그 분석에 따라서 어떤 변화, 뭐 도시재생의 사업의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관리 정책이라는 조금 더 넓은 정책의 변화일 수도 있고, 그런 변화를 그러니까 시도를 해야 지금까지 했던 그 많은 그 시도와 예산과 그 우리 활동가들의 그 뭐 노력들이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게 거름이 되고 뭐 어떤 뭐 양분이 돼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누가 됐든 대통령이 누가 됐든 사실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 몇 년간의 이 과정은 정말 거름이 되게 좀 이렇게 변화를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이 이제 기본법이 될 때까지 좀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이 정책이 좀 변화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활용할 생각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써서 성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통째로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되는 거고, 여기서 어떤 이 개선점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완해야 될 점들을 찾는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더 활용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관련된 좀 급격한 정책의 변화들이 이루어지면서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아쉬운 것 중에서 하나가 희망지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3+5 지역인데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했겠지만, 저희는 이제 희망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 사업에 선정이 되었었던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지역에 있는 기존의 어떤 주민 리더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어떤 기대하는 사업이나 변화와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이 할 수 있는 일과 또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면서 그 혼란과 갈등을 좀 겪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서울시에서 희망지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높이고 이 사업의 수용성 있는 주체를 만들므로 해서 그 지역 맞춤형 어떤 도시재생 사업의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고 긍정적인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매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을 정도로 잘 만들어왔던 정책을 너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급격하게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존에 좀 전에 박정현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했었던 사업들 중에서 뭔가 그것이 더 큰 효과를 갖기 위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바라봐야지, 기존에 했었던 것을 어떤 지금의 급격한 정책 변화 방향과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없애고 축소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활성화 사업을 이제 마중물 사업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제 마중물 사업 이후에 우리가 지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중물 사업 이후에 이 지역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것 같아서 4년, 5년의 사업 이후에 우리가 지역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시재생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건 우선 좀 집중적으로 어떤 지역의 좀 큰 결핍이나 아니면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도시가 안고 있는 뭐 모든 문제를 이걸로 이제 풀 수는 없다고 보고요. 좀 다양한 부서, 다양한 주체들이 정부, 지자체 또는 뭐 각각의 기관, 전문가들이 또 지역 주민들까지 해서
같이 이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공동의 주체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좀 지역의 어떤 역량, 뭐 어떤 협의 구조, 의사결정 구조, 뭐 사업 집행의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이게 지금까지는 특수하게 이제 어떻게든 집중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면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 좀 일반적인 보편적인 도시 관리의 이제 정책으로 좀 진화해 가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진화의 계기로 삼으면 3+5는 충분히 성과가 있었던 거고, 그 진화의 계기로 못 삼으면 이거는 이 못 삼는 그 주체,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매몰시키고 매몰 비용으로 만들어 버리는 주체가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좀 과격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도시재생 사업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 측면은 계속해서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드는 것, 또 이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는 사람,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놓치지 않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판과 여러 가지 시각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사고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하는 과정들을 더 많이 겪어나가면서 또 다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사회의 발전은 다양성들이 더 많이 수용되는 거라고 사실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 도시에 사는 분들의 다양성들을 그 도시에 담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믿고요. 그게 사회의 발전에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정무적인 상황이 흔들리더라도 혹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믿음과 신념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 멀리서나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응원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람은 있다. 인간적으로. 그 보람이 없다면, 그리고 이런 뭔가 한번 웃을 수 있는 일이 없다면 하면서 막 제 머리에 지금 스쳐가는 수많은 여태까지 창신승인에 참여하셨던 그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나 우리 끝까지 화이팅!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코디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죠. 근데 이것들이 주민들에게도 도움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노력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될 테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도시재생의 표준 성수, 핫플레이스 성수,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성수, 화이팅! 신촌동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주민분들께 또 상인분들께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 센터 직원분들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했던 우리 서대문 구청의 공무원분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나름대로는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주민들 공동체 활성화, 주민들 간의 어떤 그런 유대관계, 이런 것만큼은 세계 최고로 우리가 큰일 했다. 이런 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해주는 그런 재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 또 행정 또 관련하셨던 여러 관계자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렇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또 새로운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으니 새로운 도시재생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도시재생 현장에서 고생하신 우리 활동가 코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죠?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 덕에 재생이 새싹 틔우고 또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겁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어, 3+5 도시재생을 끌어오신 전문가, 그다음에 공무원, 코디네이터, 주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가지 않는 길을 가느라 시행착오를 많이 하셨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노고가 이후에 서울의 도시재생을 살찌우는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3+5 화이팅! 3+5 주민분들, 그 다음에 같이 활동하셨던 활동가분들, 모든 분들은 도시재생의 선구자입니다. 우리 서울을 떠나서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에 모든 이목을 집중받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스텝 만들어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동안 모두 고생하셨고요. 오늘의 이 어려움들은 앞으로의 걸음으로 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2021년 서울도시재생 정책 콘서트 서울도시재생 3+5를 말하다를 마쳤고요. 3+5 지역에서 5명의 전문가를 모셔서 이 각 지역의 성과나 이제 앞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